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오늘 이제 잘 유지해오던 이 상승세가 정말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한 하락세가 진행이 된 거죠. 우리 장중에는 마이너스 9%까지도 하락을 한 건데, 근데 이 포스코홀딩스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투매성 매도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포스코홀딩스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과열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 이 이야기도 좀 말씀을 해드렸고, 특히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 라인에서 이 이탈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뭐가 된다고요?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된다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를 지금까지 끌고 왔던 이유죠. 뭐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밴드의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대로 유지하는 흐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홀딩을 해왔던 건데,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 깨지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포스코홀딩스의 시세가 끝이 났냐?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 그동안 저와 함께 이 앞에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그분들에게는 현재 이 조정이 정말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진행하는 조정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한 조정이 시작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우린 어느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차트 보면서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포스코홀딩스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가서 제 영상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 바닥 라인에서부터죠, 그죠? 이 음봉 이 하단 라인에서부터 이 음봉 기준을 하단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게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죠. 그런데 중장기적 상승이 진행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수직 상승을 하지 않아요. 항상 강한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정을 동반을 하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 그래서 항상 이 과열 구간에서 이 조정이 발생할 때 이 조정기를 우리가 잘 견뎌야지만 바로 또 다음 상승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이렇게 지그재그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이 바닥 라인에서 올라온 이 단기적 상승 추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이제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다음 상승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중장기적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지금 보신 대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오는데, 처음에 상승이 나올 때는 이 되돌림이 조정이 상당히 강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랐었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려요. 근데 점점 이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되돌림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상승에 대한 가속도가 붙으면서 그 뒤에 나온 조정은 더 짧게 나오면서 또 이렇게 가속도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추세 가속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도,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긴 하더라도 그 조정에 대한 폭이, 그러니까 앞서 나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되돌림들 있잖아요. 이런 식의 조정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닥 라인에서 매수한 이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정은 그 조정폭이 깊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이 갭이에요, 갭. 직전 고점을 돌파했던 이 돌파갭. 자, 갭은 항상 이야기하죠. 막대한 자금이 들어온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이 갭을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을 해요. 왜 그럽니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까지 밀렸는데 지지를 하고 전환을 하게 되면 여전히 주포가 핸들링을 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말은즉슨 지금 포스코홀딩스 지금 이 갭 자리를 우리는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포스코홀딩스 언제를 좀 많이 비교를 해드리냐면은 대세 상승기가 이제 23년도에도 한번 있었죠. 리튬 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근데 이 상승기에서 상승을 봐도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한 요 정도의 전 상승이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이 상승에서 어떤 흐름이 나냐면, 자, 여기를 보자고요. 이때도 갭이 발생했어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물론 형태는 틀리죠.
정고점을 갭으로 돌파한 게 아니라 거래량을 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갭을 2개를 만든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더 추가적인 급등을 보이다가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똑같은 눌림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 눌림의 저점이 물론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점도 있지만 이 하단대 갭이 발생했던 이 구간을 지지로 그리고 나서 반방향성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는 상승 각도가 지금보다 가파르지 않았기 때문에 갭을 메꾸고 전환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승 각도가 그때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갭을 메꾸기보다 이 상단에서도 훨씬 더 빠르게 전환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술적 흐름들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는 명확하게 세력들이 다음에 어디서 매집을 할지 그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갭과 제가 보는 이 밴드가 중첩이 되는 그 구간이 우리가 노려야 될 맥점이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추세가 깨질 때부터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 신규 매수하실 분들 좀 기다리셔라. 자리에 올 거니까. 지금 이제 그 흐름이 오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 현재 보는 이 맥점 차트를 그대로 실전에 어떤 식으로 거래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식을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느냐, 사고 파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종목마다 각각의 주포가 있는데 그 주포들이 어떤 방식으로 매집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핵심이란 말이에요. 거래에서는. 이게 곧 수익과 직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먼저 이 포스코홀딩스는요 주포가 언제쯤부터 진입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이 밴드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보시면 세력에 대한 큰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이렇게 2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앞전 구간은 밴드가 형성이 안 되다가 작년 이제 10월부터 최초 이렇게 밴드를 형성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바로 주포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거래량을 동반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터져줬죠, 여러분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 머니. 그러니까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들어왔다고 표현을 해요. 그 이제 세력들이 확실히 들어온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눌림목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눌림목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보시면 차트에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매수한 포인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홀딩스는 보시면은 2월 달에도 그리고 3월 달에도 이렇게 4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매집에 대한 신호만 발생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2개월 전에도 그 신호가 뜰 때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 매집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상승이 안 나오고 그냥 계속적으로 횡보만 하니까 욕을 상당히 많이 먹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냐. 바로 이 엄청난 시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밴드의 주가가 진입할 때 중요 가격대에서는 제가 매집을 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세가 발생이 되면 제가 이 어떤 기준으로 홀딩을 해야 되는지까지 그 홀딩에 대한 기준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깨지는 그림 나오면은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주가가 이제 현재 하락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 매집의 밴드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역도 보시면은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딱 4회만 제한적으로 매집을 하게끔 설정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밴드에 들어오면 매집을 하고요. 그리고 밴드에 들어오지 않는 달에는 이 매집이 안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즉 이 거래 수에 대한 제한으로 저는 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근거 없는 잦은 거래는 계좌를 갉아먹기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포의 진입을 밴드로 확인을 했으면 의미 있는 위치에서만 이 매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 목록도 보면은 그 구간 동안에 총 이제 16번의 롱 포지션, 즉 매수 포지션이 나왔고 이제 기계적으로 매집이 들어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깔끔하게 익절 처리가 되면서 이제 수익이 발생된 거죠. 물론 장투 계좌는 그대로 가져가고 현재는 단타 계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매수에 대한 관점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이유가 간단한 거죠. 세력들이 밴드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매집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포들이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겁을 먹고 나갈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유지가 됐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면서 맨날 그 고민을 하는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주포가 진입한 밴드가 형성이 된 종목을 사면 됩니다.
특히 이런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종목들이요. 하더라도 어디서 하냐? 바로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이 밴드 구간에서만 매집을 우리도 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수익이 나면 또 어떻게 팝니까? 네, 시세에 대한 이 확장이 나오면 그때 던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겪는 이 모든 고민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맥점 차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해준다는 거죠. 주포가 어디서 돈을 쓰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또 힘을 빼는지 이 차트가 실시간으로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 이제 매집 신호가 발생할 건데 그게 뭐라고요? 이 포스코홀딩스의 이 현재 상승에 가장 좋은 이 눌림목, 매집에 대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맥점 밴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타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할 때 그리고 이렇게 매도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왜 맥점 코치는 계속적으로 포스코홀딩스 매집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다시 눌림에서 또 지금 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들만 참고를 해도 정말 여러분들 거래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죠. 키움증권 명의호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이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